비 오는 날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숲이 한층 더 푸르르게 보이네요. 아주 좀 기분이 좋습니다.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자,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이며 큰세상 약초TV의 운영자입니다. 오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카메라 들고 잠시 밖으로 나와서 비 맞아가며 한 손에 우산 들었습니다. 좀 힘드네요. 우산 들고 카메라 들고 막 이러니까 엄청 일이 좀 많습니다. 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제가 보이는 산야초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며 어떠한 식물이고 어떠한데 효능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여겨 잘 봐두시면은 아마 귀한 약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환삼등굴이죠. 환삼등굴. 아마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은 이 풀이 가장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작년에입니까? 지난해에 울산에 있는 경상일보에 제가 글을 쓸 때 이 환삼등굴에 대해서 썼습니다. 가장 농민에게 골치 아픈 풀이란 해가 제목으로요. 자, 기하식물이죠. 한방에서 약명은 율초로 합니다. 율초. 주로 기관지염 이런 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목에 가래가 차는 분, 이런 얘기 좋습니다. 이런 분에게도. 그 다음에 고혈압에 좋습니다. 또 이 풀을 채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루를 내 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많이 복용합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이런 데 다 씁니다. 예전에 문둥병을 앓던 사람이 이 풀을 꾸준하게 먹고 나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환삼등굴 좋습니다. 지금 잎사귀에 빗물이 맺혀 있는 모습이 영롱하게 참 좋네요. 자, 이 식물은 사철쑥입니다. 사철쑥은 잎이 아주 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왜 사철쑥이냐면은 겨울에도 줄기는 살아있고 그 줄기에 밑둥에 보면은 하얀 모습이 약간 살아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살아있다 해서 사철쑥이고 한방에서는 애엽이라 부르죠. 애엽. 쑥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참쑥, 여기 보이시는 사철쑥, 제비쑥, 물쑥, 황해쑥, 개똥쑥 뭐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쑥 모두는 귀하게 약용합니다. 특히 쑥을 꾸준하게 드시면은 항암 약재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이시죠? 사철쑥. 다음 식물 또 한번 볼게요. 자, 이 식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애용하시는 참쑥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쑥이 좀 컸을 때는 약차로, 약재로 활용하시고, 쑥떡, 쑥버무리, 뭐, 다 좋습니다. 특히 쑥차는 더 좋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염작용, 항염, 항균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귀한 약재로 각광받는 쑥입니다. 이 식물은 잘 볼게요. 보리밭에 가면 많이 씁니다. 지친개로 지친개. 자, 보이시나요? 어린 잎은 나물로 먹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지상부는 매우 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뿌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갈아서 즙을 내 먹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어릴 때 이 지상부를 채취해 가지고
데쳐서 좀 우려내고 나물로도 먹습니다. 지친개입니다. 이 식물은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민들레가 꽃은 지고 앙상한 꽃이 달려있던 부분만 남아있네요. 자, 민들레 보이시죠? 잎도 보이고, 그죠? 민들레는 한방에서 포공용이라 그래가지고 귀하게 약용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잎으로 김치 따 먹고 또 쌉쌀한 맛에서 나물로도 먹고 많이 활용하시죠? 민들레 귀한 약초 중 약초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꽃이 필 때 흰민들레, 노란민들레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약초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흰민들레든지 노란민들레든지 꽃이 피었을 때만 구별되지 꽃 지고 나면은 민들레 자신도 내가 노란민들레였는지 흰민들레였는지 모릅니다. 자, 민들레 잘 보십시오. 자, 이 식물은 나무죠. 쌀이나무입니다. 쌀이나무. 지금 보니까 이 쌀이나무는 참쌀이나무이네요. 해변쌀이, 조록쌀이, 물쌀이, 땅쌀이 등등 쌀이나무도 종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쌀이나무의 약효가 좋다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아니면은 어릴 때 여러분들 혹시 쌀이나무 씨 받아서 녹화사업할 때, 사방사업할 때, 공출할 때 여러분 참여하셨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학교 갔다 와가지고 산에 가서 쌀이 씨를 훑었습니다. 훑어서 그거 가져와서 모아가지고 한 대 되면은 면사무소를 가서 갖다 주면은 뭐 보리쌀 한 대 주기도 하고 이 바꾸어 왔습니다. 그런 배고픔 시절에 바로 많이 애용하던 이 나무가 쌀이나무였죠. 쌀이나무를 한방에서는 호지잘하여 즉 씨앗으로 귀한 약을 씁니다. 신장 기능을 매우 튼튼하게 해주죠. 특히 뼈가 약하신 분들 뼈를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에도 좋고, 자,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신부전증 이런데도 이 쌀이나무를 달여 먹습니다. 맛은 쓰고 텁텁합니다. 자, 쌀이나무 혹시 여러분들 줄기 잘라 보셨어요? 줄기가 매우 단단하죠. 톱질해도 잘 안 나갈 만큼 아주 단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용 쓰실 때는 이 줄기와 지상구 잎을 함께 써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겨울에 잎이 진 다음에 뿌리를 채취해 쓰면 좋습니다. 달아 드시면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해서 흰머리가 되는 것도 많이 예방해 줍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강정작용 뛰어나서 고개 숙인 남자들 고개를 번쩍 들게도 해 줄 것입니다. 쌀이나무 즉 호지자 잘 활용하십시오. 자, 지금 이제 옆에 오니까 여기에 또 귀한 식물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거 뭐다라고 하면 금방 이름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름 아세요? 잎의 모습이 솔잎 같다 하여 솔나물입니다. 솔나물. 자, 꽃이 피면은 노란 꽃이 핍니다. 꽃을 채취해가지고 꽃만 채취해가지고 꽃차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나물은 물론 억체지면은 잘게 지상물 잘라서 잘게 썰어서 덮어가지고 약차로 만들지만은 어린 수는 나물내 드십니다. 자, 말라진 줄기도 많이 있는데요. 솔나물 잘 보십시오. 자, 약용, 식용 모두 가능합니다. 독 없습니다. 자, 소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소나무는 모를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올겨에 오면은 노란 가루로 날리는 송화가루가 있죠. 바로 이게 쑥꽃에서 날리는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솔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수를 담기도 하고 약차를 만들기도 하고 때렸습니까? 잘게 잘라서 효소를 담기도 하죠. 귀한 약에 쓸 수 있습니다. 자, 대신 다 좋은데 송진이 좀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솔순을 지금 이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채취하기가. 아니, 잎이 완전히 펴지지 않았네요. 이럴 때 채취 잘게 잘라 가지고 큰 다라에 담습니다. 물을 약간 흐르게 해놓더니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담아두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약수를 담을 분들은 바짝 말려 쓰시고 약차를 만드실 분들은 더 잘게 잘라가지고 후라이팬에 열에서 덮어가지고 말려서 쓰시고 효소로 담으실 분은 생각 그대로를 잘게 잘라가지고 쓰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항암, 안 좋은 데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드시면은 늙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식품이 바로 이 소나무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 이 촬영하러 나왔는데 기분 좋습니다. 옷은 좀 젖었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는 요 식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볼게요. 자, 인동덩굴입니다. 인동덩굴. 여러분들은 아마 인동덩굴 하면 잘 모르고 혹시 금은화 해서 다 알 겁니다. 금은화. 꽃의 색깔이 흰색과 약간 노란색이 함께 섞어 핀다라고 하여 금은화라고 하죠. 인동덩굴. 줄기가 큰 거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새끼줄처럼 배배 꼬이면서 껍질이 벗겨져 올라갑니다. 꽃이 피면은 약간 꽃은 길쭉한데 노란 꽃과 흰 꽃이 핀다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은 노란 꽃도 피지 않습니다. 흰 꽃이죠. 그런데 왜 노란 꽃하고 흰 꽃이 핀다라고 말씀할까요? 이 식물이 수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색깔이 서서히 노랗게 변하다가 이제는 그냥 꽃이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꽃과 수정 안 된 꽃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금은화, 즉 흰꽃과 노란 꽃이 함께 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인동덩굴은 맛이 매우 씁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당뇨에도 좋습니다. 고혈압에도 좋고. 자, 여러분들이 이 잎과 줄기를 함께 채취하셔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아, 교수님, 그거 말려 쓸까요? 생거 쓸까요? 여러분들, 약재로 쓰실 때 모든 약재는 말려 쓰는 게 좋습니다. 바로 그게 기본적인 법제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말리는 것입니다. 자, 몸에 좋은 인동,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채취하십시오. 자,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인동입니다. 인동줄기, 인동잎.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새순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무엇인가요? 칡새순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칡새순 하지 않습니다. 갈룡이네, 갈룡. 칡갈자에 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용처럼 힘있게 뻗어나간다고 갈룡입니다. 갈룡. 자, 갈룡은 칡 속에 있는 영양소가 겨우 내내 빨아올려서 저장했던 영양소를 이 칡새순에 모두 쏟아 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약효가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칡새순이죠. 이 칡새순을
한방에서는 우리가 갈룡합니다. 갈룡을 채취해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십시오. 채취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툭 당기면은 부러질 정도, 끝에서 약 한 30cm 정도까지만 채취하면 됩니다. 집에 오셔서 잘게 잘라서 말려서 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자, 많다면은 이것을 효소로 담으십시오. 어떻게 먹어도 좋습니다. 자, 칡은 아마 여러분들이 칡을 모르는 분은 없죠. 구황식품으로서 귀하게 쓰는 것이 칡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3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쑥, 두 번째는 소나무, 세 번째가 이 칡입니다. 즉 그게 3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름이 되기 전에 이 나오는 갈룡을 채취해서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특히 몸이 허약하여 잔병 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갈룡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자, 보이시죠? 용처럼 뻗어나가는 칡새순 갈룡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식물은 달맞이 꽃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전체 다 보이게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달맞이 꽃. 한방에서는 월견초랍니다. 달월자에 볼견자. 즉, 달을 본다. 달을 보는 꽃이다. 이 달맞이 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에 나가보시면은 노란 꽃이 피는데, 낮에는 대부분의 꽃이 시들시들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은 활짝 피어나는 꽃이 이 달맞이입니다. 그래서 달맞이 꽃이라고 하죠. 씨앗을 보면은 우리가 그 깻단을 이렇게 쪄가지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깨처럼 자잔한 게 달리죠. 약용을 쓰실 때 물론 이 지상부와 지하부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더 좋은 것은 이 달맞이 꽃에 씨앗을 채취해서 달맞이유 기름을 짜기도 하고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어린 순은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식용, 약용 모두 가능한 달맞이 꽃입니다. 자, 이 식물 잘 보시나요? 까치 수염입니다. 자, 꽃이 피면은 꽃의 모습이 까치의 꼬리 부분에 하얗고 검죠. 그것처럼 이렇게 달렸다 그래서 까치 수염이죠. 한방에서는 진주채라고 합니다. 잎이나 줄기를 씹으면 약간 시큼합니다. 시큼한데 독이 없으면 약효나 좋습니다. 소염작용, 항염, 항균 작용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죠. 어린 순은 나물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약용하실 때는 뿌리하고 함께 채취하셔서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치 수염입니다.